안녕하십니까. 이사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사사는 이순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약자입니다. 저는 난중야록 작가이자 만화가이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관상가 조강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각종 매체를 통해 예고한 바와 같이 이재명 대통령 관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관상의 첫째는 얼굴형입니다. 이렇게 형을 그리고 나서 이목구비를 넣어 완성하는 거죠.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얼굴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형의 관상일까요? 네, 자체 발광형 관상입니다.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거죠. 태양의 빛을 받으면 주위별은 같이 빛을 내고 태양이 후방일 때 주위별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자, 이분이 바로 그 표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의 빛을 받고도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이 후방일 때 돋보이지도 못하는 별은 과연 어떤 별일까요? 네, 똥별입니다. 우리 말로는 별똥별, 유성인데 긴 꼬리를 보이면서 어디론가 떨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태양 주위에는 이런 똥별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이 똥별들이 자신들이 똥별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태양은 50억 년 전에 생성되었고 앞으로 50억 년 후에 소멸된다고 하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인생의 딱 반을 상 지금이 가장 기운차고 활기차게 능력 발휘를 할 때인 거죠. 대통령의 능력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위촉오 세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중국의 삼국지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서기 201년 유비는 조조의 공격을 피해 형주로 피신합니다. 여기서 유비는 수경선생 사마이와 만납니다. 이때 사마이는 유기에게 봉룡과 봉추 중 한 사람만 얻어도 천하를 가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봉룡 제갈공명은 병법의 대가였고 봉추 방통은 행정의 대가였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이 이 두 사람 능력을 고루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제갈공명처럼 상대의 장점과 허점을 정확히 파악해 이기는 방법을 찾아내고 방통처럼 적재적소에 사람과 행정력을 투입 이기기에 거듭납니다. 우리 대통령은 1년 차에 5%, 2년 차에 10%, 3년 차에 20%, 4년 차에 60%, 자, 4년 차에 무려 60%입니다. 이 숫자를 잘 기억하십시오. 4년 차인 2028년 여름부터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완전 뒤엎는 대혁신을 단행하는 관상이기 때문입니다. 5년 차에 다시 5%의 능력을 보여줄 건데요. 임기가 끝났다는 종을 치기 전까지는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초기 대통령의 5% 정책에 부동산도 있어서 아파트를 보유한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중국인들이 있어 그 부동산을 싹쓸이 했습니다. 중국인들이야 남의 나라니까 정생까지 참작할 이유가 없어요. 주식으로 한몫 챙긴 우리나라 기득권 작자들이 이 중국인들이 하는 짓을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작자들이 몰려다니며 수도권 외곽 지역 아파트들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뼈를 깎는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들의 폐악질은 임진왜란 당시 백성은 죽음의 골짜기로 처박아 놓고 선조를 부추겨 도망쳤던 당시 기득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 지나친 욕심은 사망을 잉태한다는 구절이 있고 불경은 욕심이 번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논어에도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고 조선의 거상 임성욱은 칠구술잔을 결태두고 술이
칠부에 다다르면 밖으로 흐르게 하여 자신의 욕심을 스스로 다스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인들과 외곽적 아파트를 싹쓸이한 이 작자들이 간과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정부입니까? 이재명 정부입니다. 절대 이전 정부처럼 허술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값이 들썩여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곧 곡소리로 바꿉니다. 이들이 산 아파트에 절대 새 들어가지 마세요. 잘못하면 보증금 떼일 수도 있습니다. 6월 4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2년차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부터 대통령의 능력 10%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1년차 5%는 여러분들도 보고 듣고 또 피부로 느꼈기에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2년차 10%는 앞으로 벌어질 미래이기에 미래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궁금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기는 매일반일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대통령 관상을 자체 발광 태양으로 표현했습니다. 태양의 능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지 않아 고인 썩은 물도, 아니 똥물까지도 태양의 빛을 받으면 수증기로 변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어 깨끗한 물로 거듭납니다. 남아있는 똥찌꺼기도 고온 처리되면 질 좋은 비료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깨끗한 물과 좋은 비료가 곡식 등 과일, 채소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대통령입니다. 인터넷에서 관상을 클릭하면 가장 흔한 이야기가 마의 상서를 집필한 마의선인과 당장 죽을 상이던 아이가 마주친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마의선인에게 너 곧 죽을 거니까 그리 열심히 일할 거 없다라는 말을 듣고 아주 절망에 빠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때 냇가에서 수많은 개미들이 나뭇잎에 올라 떠내려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아이는 심성이 원래 착했기 때문에 이 개미들을 살려줍니다. 9일 마의선인과 이 아이가 다시 마주쳤습니다. 근데 마의선인이 보니까 죽었을 아이가 마주친 것도 신기한데 얼굴이 부귀영화를 누릴 상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 더욱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의선인이 묻습니다. 너는 분명히 죽어 있어야 할 아이인데 얼굴이 부귀영화를 누릴 상으로 바뀌었는데 너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이가 냇물에 떠내려가는 개미떼를 살려주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아이가 이목구비가 변했나요? 아니죠. 원래부터 마음 씀씀이가 좋았던 겁니다. 백범일지를 보면 김구 선생께서도 젊은 시절 마의상서를 읽고 자신은 좋은 관상이 아니므로 마음 좋은 사람이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말미에 이를 뒷받침할 구절이 있습니다. 희모 우려 덕호, 마음 착한 것이 덕성이 훌륭한 것만 못하다. 아무리 착해도 베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고육과 피해 지원금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순신 밤에 쓴 일기 난중야록에는 이순신 외 또 다른 주인공 여인 임단이 나옵니다. 네,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후일 이순신 세 번째 처, 세 번째 아내가 되고 임단에서 이거령으로 이름도 바꿉니다. 세 번째 처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 당시에는 척 외에도 처도 여러 들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갑자기 대통령 이야기를 하다가 임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임단이 우리 대통령과 닮은 꼴이기 때문입니다. 임단은 어느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는지 상대의 전략 전술을 꿰뚫어 승리를 쟁취하는
파회법의 달인이기도 합니다. 파회법으로 승리하는 장면은 난중야롱 2편 97쪽 화조풍월편을 보면 나오는데, 이순신이 전쟁을 놀이처럼 생각하고 승리로 이끄는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여인의 파해법에 있습니다. 대통령 주의 참모진이나 대통령을 보필하는 분들이 이 임단의 행동거지를 보고 익힌다면 대통령께 크게 이바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소설작가인 저는 그림을 그리는 관상가로 80년대를 풍미했습니다. 88년 13대 대선에서 DJ와 YS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풍자 관상 만화를, 이 잡지입니다. 주간 만화 잡지에 연재했다가 당시 YS 최측근으로부터 거센 항의 전화를 받고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관상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정치적 보복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모든 잡지에서 강제 하차당했습니다. 위에는 단 한 번도 정치 관상 만화를 그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다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흠뻑 빠졌고 관상으로 본 대통령 능력을 최대한 널리 알리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미 대통령이니까 낙선으로 인해 비난받을 일도 없습니다. 대통령과 국정 운영을 접목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피력하지는 않겠습니다. 낭중지추, 보자기 속에 송곳이 될 용의는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에서 잠깐 거론한 임기 2년차에 관한 대통령 10% 능력과 대통령 관상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끝으로 자신의 관상에 관해 궁금한 분은 난중야록을 구매하고 책과 함께 찍은 인증샷을, 이 번호입니다. 010-5522-0244, 이 번호로 보내면 보내신 분의 관상을 보고 결과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창업, 진학, 결혼, 건강 등 자신의 당면 과제를 구체적으로 문자로 남기면 간단 명료하게 답을 보내겠습니다. 여기 전화번호를 주목해 주세요. 이 전화번호는 기업은행 계좌번호이기도 합니다. 성금 및 후원을 받기도 하겠습니다. 이 전화번호는 문자는 되지만 통화는 되지 않는 전화번호입니다. 관상은 사주가 아니므로 생년월일, 이름 등 개인 신상은 일체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낸 인증샷 중에 아주 특별한 관상을 골라 다음 회차에서 피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치로 다시 그려 관상 설명을 할 거니까 신상에 털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순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난중야록을 모두 읽는 그날까지 채널 244 유튜브 관상방송은 계속됩니다.